하이 내 남자친구들, 오늘도 심리상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오늘의 주제는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야.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안타까운 일이 연거푸 발생했어. 6학년 교실에서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교사도 있고 1학년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겼어. 이 사건은 지금까지 쌓였던 교사들의 답답함과 분노의 도화선이 되었어. 학생을 대상으로 그 어떤 훈육 조치도 할 수 없도록 손발이 묶였던 교사들의 이유 있는 분노라고 생각해. 나는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학부모 갑질이라느니 아이들이 개념이 없어서라느니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 더 적절한 표현이 있거든. 이건 신종 학교 폭력이야. 학생이 학생에게 혹은 교사가 학생에게 하던 기존의 폭력에서 방향이 바뀐 거지. 학부모가 교사에게 그리고 학생이 교사에게로. 학교 폭력에서 가해자는 자신이 그래도 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그래서 피해자에게 아무렇지 않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어. 어차피 알 바 아니거든. 걔한테는 당연히 그래도 되니까. 내가 배고프니 쟤가 나한테 빵을 사와야 하고, 눈이 마주쳐서 짜증이 났으니 쟤를 때려도 되고, 돈이 필요하니까 쟤한테 돈을 뺏으면 되고, 다른 애들도 쟤를 싫어하는 소위 찐따니까 더 잘난 나는 쟤를 함부로 대해도 돼. 나에겐 그럴 권리가 있어. 그걸 누가 보장해주냐고? 내 스트레스가, 내 분노가, 그리고 내 주변 친구들이. 같은 원리야. 교사는 학교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사람이고 나는 그 학교에 아이를 보냈어.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건 우리 아이 잘못이 아니라 선생 잘못이고 탓이야. 그러라고 월급 받는 거잖아? 나는 선생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큰 소리를 내도 돼. 그래도 답답하면 욕을 해도 돼. 왜냐하면 교사는 서비스 제공자이고 나는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도 되니까. 봐봐, 이거 딱 학교폭력 가해자 마인드잖아. 그러니 학부모 갑질보단 학폭이라고 하는 게 맞아. 여기서 내가 느낀 감정은 분노보단 안타까움이야. 실제 학교에 가서 집단 프로그램을 자주 하다 보니 교사의 입장, 문제 학생이라 불리는 아이의 입장, 그 아이와 같은 반인 다른 아이들 입장, 학부모의 입장까지 얼추 이해가 되거든. 이번 영상에서는 어쩌다가 교실이 학부모가 교사를 학폭하는 공간이 되었는가, 이 끔찍한 신종 학교폭력에 대해 씹어보자. 자, 나의 경우 교실에 심리 역할극 프로그램 혹은 집단 상담을 하러 갈 때가 많아. 그런데 정해진 무언가를 하고 오는 일방적 교육이 아니야. 내 집단 스타일을 단계별로 따지자면 1단계 구성원 파악 단계, 집단에서 친밀감 형성 작업하면서 개개인이 보이는 반응과 표현을 토대로 대략적인 특징을 파악해. 2단계 역동 파악 단계, 집단이 운영되면서 만들어지는 혹은 이전부터 만들어졌던 집단 내의 역동을 파악해. 두 사람이 똑같이 아무 말 없이 있어도 어떤 곳에서는 금방이라도 싸울 것 같은 긴장이 흐르고 다른 곳은 서로의 시간을 가지며 평온하고 그러잖아. 이거 앞뒤 맥락 몰라도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역동이란 그런 거야. 서로의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는가. 집단 많이 하다 보면 이 공간에 흐르고 있는 사람들 간의 공기가 보이거든. 그걸 읽는 단계지. 3단계 역동을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단계. 개별 파악했고 집단 분위기 읽었으면 이제 이걸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 싸움이겠지. 다양한 이론으로 무장한 사람이 집단 운영 센스를 활용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해. 그리고 아이들이 역할극을 만들고 있는 사이에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교실에서 파악되는 여러 역동을 얘기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방법도 말해주거든. 어차피 나는 잠시 스쳐가는 사람일 뿐 교실의 안정감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건 담임 선생님이잖아. 그래서 애들은 신나게 역할극 만들고 있을 때 나랑 담임 선생님은 학급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시간 내가 굉장히 열성을 다하고 있거든. 물론 모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협조적인 건 아니야. 자신의 사적인 세상에 갇혀서 학생들은 뒷전이고 자기 방어하는 데 급급한 선생님도 있어. 하지만 정말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혹은 방법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선생님들도 많아. 눈이 각성된 채 지나치게 떨리는 분이 있었어. 불안함에 휩싸여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학급 역동을 얘기하는데 이런저런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 내가 얘기했지. 선생님 되게 많은 노력하고 계시네요. 근데 그 바람만큼 안 되는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불안하거나 자책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애들 역시 교실의 주인이고 책임이 있잖아요. 이러니까 어김없이 우시더라. 아이들의 선생님이지만 경력이 많지 않은 신입 선생님일수록 더더욱 그래. 얼마나 불안하고 고민을 했겠어.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그 공간에서 지키고 교육시키는 게 교사의 일이고 책임감인데. 자, 근데 이걸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자.
지금 교사가 해야 한다고 요구받는 일이 정말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어린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이 말인 즉슨 아이의 성장에 있어 가정, 교육, 친구, 환경, 의료 등등 다양한 요소가 어느 하나 빠짐없이 균형 있게 있어야 한다는 뜻이야. 또한 어느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 요소가 짊어질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도 있지. 예전에는 놀이터에 나가면은 또래가 있었어. 7살 된 아이가 엄마 나가서 놀다 올게요 하면 그래 저녁 먹을 때까진 들어와라 하고 보냈어. 돌아왔는데 문이 잠겨있다? 그런데 나는 열쇠가 없다? 엄마 올 때까지 옆집 이웃 할머니한테 가서 요구르트 얻어 먹고 있으면 됐어. 굳이 부모님과 함께 있지 않아도 이웃 어른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알아서 그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었다는 거야. 이걸 흔히 사회화라고 하잖아. 아이는 자라면서 자연스레 나 자신을 배우고 가정의 문화를 습득하고 나와 다른 타인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어. 그렇게 자연스레 사회화가 되는 와중에 학교를 가고 교육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이웃 간의 소통이 없어졌고 더 이상 놀이터에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게 되었어. 갈 곳 없어진 아이들에 대한 부담 비중은 고스란히 가정의 몫이 되었어. 아이의 정서 상태에 가정의 영향이 예전보다도 훨씬 커진 거지. 허나 그만큼 부담도 커졌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여력이 안 되는 부모들의 선택은 극단적으로 흐를 수밖에. 집에 묶어놓은 채 정서적으로는 방치하거나 다른 경험은 배제한 채 책상에만 앉아있게 하거나 모든 선택과 결정을 부모님이 정해주고 일거수일투족을 케어해서 위험할 일이 없게 하거나 혹은 스마트폰만 계속하게 하거나. 자, 이런 아이가 학교에 왔어. 현재 교사가 해야 한다고 요구받는 일이 무엇일까? 각기 가정에서 했던 극단적인 케어나 방치로 인해 1차적인 사회화도 되지 않은 아이들의 기저귀 가리까지 교사의 몫이 되는 거야. 그것도 무려 20명 이상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당연히 불가능하지. 그럼 여기에서 교사와 학부모는 동업관계가 되어야 돼. 아이의 성장을 위한 역할을 배분해주는 감사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건 교사를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학부모일 때나 가능하지. 학교를 하나의 회사로 생각하고 교사를 그 회사에서 월급 받는 종업원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야, 월급 받고 있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이게 네가 할 일이잖아. 너는 서비스 제공자, 나는 서비스 받는 사람. 이렇게 되는 순간 학교 폭력의 시작이야. 학부모는 자신이 그래도 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그래서 교사에게 아무렇지 않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어. 어차피 알 바 아니거든. 걔한테는 당연히 그래도 되니까. 정리하자. 오늘날의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과 실제로 애가 하는 행동을 보며 느끼는 죄책감 플러스 그 모든 걸 교사에게 만약 얘가 잘못되면 그건 내 탓이 아니라 전부 당신 탓이에요 라고 전가해도 된다고 여기는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부모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야. 지역사회가 닫히고 기능이 마비되면서 가정이 짊어져야 할 하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더더욱 커지고 있어. 그러니 교사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을 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따지는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해서 교내 봉사활동을 시켜야 한다니까. 저는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 이런 팻말 떡하니 붙여서. 자, 오늘의 내용은 신종 학교폭력을 이해하는 원인 편이었지. 근데 이 채널은 심리상담에 대한 부분을 다루잖아?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선 이런 환경에서 전문 상담 교사가 겪게 되는 고충에는 무엇이 있는지 얘기해볼게. 오늘은 여기까지. 너희들의 레트로트 건배 반짝반짝한 무슨